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방송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을 절대로 우리는 빼고는 대한민국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가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가치가 엄청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 안티그람시라는 그 이탈리아 공산당 그 이론가 있죠. 그 사람이 기동전, 진지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수차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민족이죠. 해방 전후를 비롯해서 좌우의 대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죠, 주로 많은 지식층들이 좌익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 보수 우익이 정권을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좌익들이 계속 그때부터 좌편향되는 어떤 김일성과의 연결로 인한 혁명 노선을 걸어왔고요. 와신상담, 언젠가는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상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교조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민노총 이런 세력들이 다 그런 세력들이죠. 그래서 정교조로부터 교육받아왔던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비틀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그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 미국 없이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수가 없는데 미군을 철수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인데, 보수는 말이죠, 나라의 발전만 생각했지 이런 사상교육에는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좌익들이 사상교육에 오리를 해서 말이죠, 심지어는 판검사들이 다 김일성 장학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전광훈 TV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 유튜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우리가 그 썸네일을 보고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금방 미국에서 와서 뭐 윤 대통령을 구할 것 같고 이재명을 금방 끌어내릴 것 같았지만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말이죠, 너무 거짓, 풍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과장된 게 너무 많습니다. 희망 고문이죠. 그리고 국민들 사이를 막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런 유튜브 시청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전광훈 TV 같은 경우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특히 아침 8시 방송, 장하길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오시는 분들, 이 자유일보를 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진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합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지피지기면 백정백성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한문을 써서 중국과 관계있느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사와서 100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보수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피와 땀과 눈물, 피는 뭐죠? 희생이죠. 땀은 노력입니다. 눈물은 인내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전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을까요? 박정희, 이승만의 기능과는 초라하지만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돈을 준 김대중은 호화찬란한 기능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이거 내용을 알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시간 30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이죠, 좌파를 물리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광훈 TV. 여러분, 전광훈 그러면은 어떤 뭐 알레르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지금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정광훈 목사님 이 공이야말로 말이죠. 그야말로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이분의 어떤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지켜졌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수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영적으로도 말이죠. 탁월한 영적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정광훈 목사님을 뭐 숭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유익한 방송, 정광훈 TV 중에서도 아침 8시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장하길 목사님, 강원식 목사님, 그리고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지냈던 김진관이라는 분인데요. 재향군인회 회장을 지냈으니까 아마 예비역 장성이겠죠. 저는 이분 처음 봤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졌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1시간 30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시청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재임하셨던 우리 김병관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게스트로서 우리의 모든 시국적인 문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관 회장님 잠깐 인사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 목사님.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김병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보낸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올려줘 보세요. 지금 조희대 한덕수 의혹을 제기했던 그 부승찬 의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 면책 특권의 수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한 것이 이 TV조선에 이렇게 떠 올랐네요. 정말로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그 사상적으로 마치 나라를 혼란과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올려주시죠. 네, 여기도 보면 이건 뉴스데일리에 나와 있는 뉴델리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시민단체 조희대 회동설 허위 제기 혐의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을 고발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동안에 큰 일을 많이 했던 리박스쿨 조원숙 그 대표님을 어저께 또 구속시키려고 영장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사법이 살아서 이것은 구속할 사항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 댓글을 막 조작했다는데 댓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전화기 자기 걸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뭐 잘못된 것인지 지금 뭐 하면은 이렇게 언론이나 이 모든 이 나라의 입법부의 횡포에 의해서 사법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천만다행으로 리박스쿨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는 아침에 소식을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흐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강은식 목사님, 네. 저런 내용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담하다. 정말 이 시국이 얼마나 참담한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또 안타까움, 참담함과 안타까움 이 두 단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김병관 회장님의 그 게스트로 제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 김병관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관 회장님은 해군 병장 출신이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도 아니고 해군 병장 출신이고, 그런데 이 정말 놀라운 거는 사병 병장 출신이 말이죠. 네.
그 장성 출신 중심인 그 향군 조직 문화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향군 분회장 서울시죠. 거기에 선거 출마해 하셔가지고 이 당선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됐더라고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보면 혁명적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그 선거 출마할 때 두 가지를 내걸었더라고요. 경영 마인드, 그 다음에 조직 하부와의 소통, 조직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병 출신으로서 이 장성 출신 중심인 향균 조직 문화와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그 말씀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 예, 조금 앞으로. 본래 그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민 사회가 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이 선동가들의 이 노름판이 돼가 선진국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베테랑스라 해서 이 장군이 한군의 그 수장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조직의 그 군하고 또 이제 그 일반 그 예비역들하고는 그 이 생태계가 좀 다릅니다. 네, 네. 군은 이제 명령 체계가 이제 이게 확고하게 서 있는가, 이 이제 일단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뭐 민간인이 되니까 이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제향군인의 오래 몸담았던 그 이제 지도자들이 읍면동 회장부터 시군구 회장, 시도 회장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장군들은 이게 이제 그 전역한 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군이 이래 제향군인의 회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그 뭐 좀 이 국가에서 이제 이 제향군인회가 올해 74년째 나는데 6.25 동란 중에 이제 이게 탄생이 됐는데 그 문화가 이래 잘못돼 가지고 또 선진국들은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이 조직원들이 회비와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데, 뭐 미국 같은 데는 안보 연구소 같은 데서 이 정치인들 상하이원 그 300몇 명에 다 리스트를 해갖고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예, 이 누가 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또 이적 행위를 하느냐, 이걸 다 리서치를 해갖고 그 선거 때 되면은 낙선 운동도 하고, 또 후원금이 많아요. 그 예산이 많으니까 이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02년도에 현 김민석 총리가 좀 만나자 해서, 그때 김 총리가 38살이고 제가 50살 때예요. 그 제가 한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면서 내 책을, 내가 그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찍이 이제 예상을 하고, 그때도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딱 들고 왔어요. 내가 쓴 책을.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의향이 없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때나마 일부러 김민석이 들으라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국가에 녹을 먹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사회 봉사에 뭐 하다가 내가 그 여생을 마칠 것이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거기에 출마하게 된 그 배경과 네. 그 보면은 그 장성들이 모여 있는 그 조직 문화 앞에 사병이 들어갈 때 그들이 말을 들을까요? 그게 이제 이제 조직, 군대 조직은 아주 상명하복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들어가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은 김 총리를 만나고부터 내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강렬한 눈빛에다가 이 한 2시간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야,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이 큰 화근이 되겠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때가 이제 2002년도 뒤에 중요한 게 많으니까 예, 예. 그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을 이셔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감히 이제 도전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거는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데, 어떤 제가 어릴 적에 좀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그 전법으로 하니까 이 두더지 학교네, 두더지 학교. 예. 그래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개판이에요. 그때 노사모라든지 오마이뉴스가 이 SNS를 네. 장악하고 있었는데, 재향문인의 25개 사무국장들을 모아가 회의를 하는데 이메일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중구의 재향문인에. 네. 이렇게 도태된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이래갖고 이제 전부 이제 교육을 시키고 본에다가 컴퓨터를 사놓고, 그때는 이제 SNS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네, 네. 컴퓨터를 사다가 이제 전 이제 재향문의 사무국장들 월급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사상 빈곤이죠. 우리 모든 공당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들은 네. 제가 볼 때 그래. 이 좌파 애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 한마디면 착 하고 따라가는데, 예. 보수파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또 자기 그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합됨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지금 나라가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보수의 어른들이 조직돼 있질 않아서 어른들이 말 한마디를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저쪽은 늘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했지만은 뭐 하다가 이재명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백낙천이가 한마디 딱 하니까 그럼 전부 다 쉬하고 이재명한테 싹 그냥 들어가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서 보수의 정말 그 큰 일을 하셨던 분으로서 예. 좀 한마디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떤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좌파들은 그 낡은 사상인데, 이미 우리가 뭐 한 70년간의 실험으로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나와서 일단 소멸시켜야 되는데, 예. 이 신념의 조직들은 그 낡은 사상을 반복 교육을 해가지고 아주 이 콘크리트 조직을 예.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거기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래 몰려다녀요. 아니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네. 좌파 애들은 들어가서 교육하는 교육 훈련소가 있어요. 지금도 마을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교육하는데 뭐 열흘씩 들어가서 남녀가 혼숙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더라고요. 근데 예. 우파에는 왜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없냐면 이런 교육센터가 없어요. 후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제 천안연수원이라든지 네. 이 당직자들도 이래 모아서 이제 그 1박 2일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번에 2000 그때 이해창 총재가 이제 뭐 차떼기당 부패당 해가지고 그 백모 비리 조작하고 이래서 낙선되고 나서 천막 당사를 가면서 그 연수원도 팔아버렸거든요. 네. 국고에 헌납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하나하나 행보가 전부 전술 전략에 입각해서 이래 바둑을 치면은 한 9수 앞을 내다보고 두고 네. 있는데, 네. 우리는 이 단순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교육기관 뭐 이런 거 전혀 또 생각지도 않고, 우리 우파들은 이제 앞만 보고 뭐 이렇게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 생태계의 어떤 이 흐름과 우리 정치의 그 세계 전략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
동서 냉전의 최고의 이 전선에 있는 나라인데 네. 그걸 저쪽은 이제 정치 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한 정치 게임으로 이래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상 빈곤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 이제 오늘날의 이 현상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글을 하나 읽다 보니까 참 좋은 말을 쓰셨더라고요. 원래 이제 칼럼 글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고 보수들이 밀리는 것 같은데 거기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의 사태는 하나님이 내린 선물의 시대다. 예, 맞습니다. 예? 태평성대는 영웅의 무덤이지 절대 이 태평성대가 영웅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난세에는 영웅을 부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난세에는 영웅을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가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셨던 그 칼럼을 쓰게 되셨던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이제 이 개벽이 일어나려면은 뭐 전쟁이 나든지 자연재해가 엄청난 이제 오든지 해야 이제 이 문명이라는 것은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 스승님으로 모셨던 분들이 한 50년 전에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3000년 주기설에 의해서 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서성국가가 되는데 네. 영성시대가 열린다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거대한 충돌이 없이는 이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영상 화면에서 그 캐스퍼 와인버그가 한국은 어떤 자연재해나 이 전쟁으로서 망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내란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가 소멸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분이 그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그 일종의 영웅입니다. 캐스퍼 와인버그가. 네네. 그 레이건이 실제 이제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지도자인데 그게 이제 이 아주 참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해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저서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이제 넘겨서 이제 이 비상을 하느냐 아니면 그분의 예언처럼 우리가 이제 이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네. 이 아주 절체절명이 지금 급합니다. 지금 네. 오늘 뭐 한가하게 이렇게 또 목사님 초대해서 나왔지만은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6.25 전쟁의 그 완결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이 6.25 전쟁의 완결판은 곧 세계 전쟁으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미국을 공산화시키려고 벌써부터 이제 공작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 공산당 서열 중국의 그 왕후인이라는 친구가 네.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 미국의 미국을 많이 연구했죠. 미국의 그 개인주의와 학락주의 이것이 이제 결국 인류의 재앙이다. 이래서 이제 이 미국을 괴멸시키지 않고는 인류 평화가 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난세니까 영웅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강은식 목사님. 예. 지금 제가 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시대가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태평성대는 영웅의 무덤이지만 난세는 영웅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글을 쓰셨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네요. 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예. 거기서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네팔 사건도 보세요. 그 영웅이 누가 영웅이냐? 16살짜리 소년이 영웅이더라고요. 예.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네팔의 사건이 급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지금 이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총리는 망명을 했고 관전을 불타고 모든 내각들은 다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을 보듯이 이 민족이도 지금이 엄청난 위기 시대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이념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대립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념 갈등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념 갈등의 역사를 보니까 1945년부터 48년도까지는 이게 이제 미군과 소련, 거기서부터 이제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좌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혁을 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파 쪽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갈등이 계속 되어 오다가 6.25가 있은 뒤에도 이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폭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냉전 체제, 이제 우리가 이 흘명 얘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민주화 운동한다 하면서 보수와 진보 대립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보면 촛불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심화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한 진지전에 의해서 이제는 다 구축이 되어져서 기동전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김 회장님이 보실 때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국민들이 쉽고 이해하기 좋게 강연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인류가 그 사회적 착상을 한 이후에 최고의 갈등 문제가 이 자유와 이 평등입니다. 이 자유를 만연시키면 이제 이 불평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양극화가 돼 갖고 이 마르크스의 유행 번식이 강해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지성들이 과연 우리가 인류가 전쟁도 없이 이 갈등 없이 어떠한 제도를 가질 것인가, 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것이 이제 그 이데올로기인데, 170년 전 막스 엥겔스 사상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의 지성들이 이것은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거의 90% 넘는 지성들이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봉교롭게도 이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 그 막스 엥겔스보다 더 원조 국가인 거 혹시 아세요? 그래요? 그 한국의 이 국민의 DNA 속에 공산주의적인 근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왕정시대 때부터 반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파요. 배 아파하고.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고려 광종이 사실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노위 앙금법 해방하다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에 부딪혔는데, 그리고 또 공산주의자가 누구냐면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입니다. 그 고려 말에 이제 친명파 원명파 싸우는데 이 친명을 들다가 나주로 기양을 가서 보니까 이 지주들하고 근문 세도가들은 막 첩을 몇 명씩 데리고
이래 화생활을 하는데 이 농민들은 춘궁기가 되니까 굶어갖고 막 저 시체가 막 놔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승계를 만났어. 네. 조선을 개국해갖고 이거 이제 이승계를 해유한 거죠. 이거 지주들 땅을 뺏어다가 농민들한테 소장농들한테 다 나눠주는 이제 그 토지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걸 막은 분이 이제 그 사실은 그 태종 이방원입니다. 네. 이방원이는 이제 누구한테 그 공부를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변방 세력이 있고 이 아주 그 주세력이 있고. 주세력이 있고. 예. 그래서 늘 이제 변방 세력은 그 이제 이 프롤레타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주류 세력을 공격을 해서 이걸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이래 행사하려고 그랬죠. 행사하려고 이제 일으킨 게 이제 그 난들이 많잖아요. 홍경래난이라든지 뭐 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는 누구냐면은 그 6번 파직했다가 복직을 한 허균, 예. 그 홍길동전. 네, 네. 홍길동전이 그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그걸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가진 거 뺏어서 나눠줬다고 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또 저 전봉준이 뭐 그 탐관 오리를 응징한다는 명분이지만 농민군대를 만들어 갖고 이걸 이 2차 대전이 일어나는 불씨를 동학에서 일으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문학적인 이제 이 통찰력이 이제 이 부족한 거예요. 선비 정신이었고 네. 그냥 이제 우리는 많이 가지고 뭐 이래 출세하고 하면 그게 최고의 가치로 왔는데 그래도 조선의 선비 정신은 기안의 발도심하고 포란의 사업욕이라 했거든요. 이 춥고 배고파야 이 간절한 미스가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추사 선생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네. 그분들이 뭐 고관 대작으로 기생집이라 왔다 갔다 했으면 역사적 흔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포란의 사업욕이라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이 모텔만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맞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선비 정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물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이 탐욕의 하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졸부고들이고 맞아요. 막 이게 이 초급 목표하던 시절의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이게 구조가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쪽은 이 문화 권력을 완전히 쟁취했죠. 이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이 사상 문화 전쟁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목사님? 그 저 기생충이라든지 무슨 저 그렇죠. 택시 운전사 그 뭐 서울의 밤 보통 10,000명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가 뭐 한 10개도 넘을 거예요. 밀정 뭐 이런 것들. 네. 그 이 내 구조를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 저항의식을 기르는 거죠. 계속 기득권 속에 이 저항의식을 길러갖고 밖에 있어요. 이 선거 때 엄마 주민등록증을 숨기는 아들이 있을 정도로 가정이 전부 지금 갈갈이 찢었어요. 부부간에도 표가 다르고 부자간에도 다르고 자관 뭐 이건 여튼 이 역사 공부가 안 되고 이 사상 빈곤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 가정서부터 이게 지금 통일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을 갖고 자꾸 이제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된 2번이나 됐는데 이 고도의 전술 전략과 그 국민의 심리를 다 이용한 겁니다. 그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이 거의 변방의 저항 세력들인데 네. 결국 그 사람들이 단계를 거쳐서 이게 벌써 공을
1968년 그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네. 68년도까지 남한의 많은 그 남노당 출신들이 이제 북한에서 어떤 공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고 그 김신조를 보내고 막 온갖 68년도까지 해도 이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김일성이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찐찌전을 모방을 합니다. 네. 교시를 보십시오. 그 인터넷 치면 김일성 교시가 나옵니다. 그럼 그 교시에는 머리 좋은 애들은 대모만 하지 말고 네. 이 고시원으로 가라. 그렇죠. 그 투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저 노동 현장을 가라. 그리고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친구들은 이 언론이나 이 교육계로 진출을 해라. 이게 이제 그 김일성 교수의 요점인데 결국 그것이 노동계 같은 데 가는 데는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되니까 요즘 전산이 없을 때니까 중졸 졸업장으로 다 그 위장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업적으로 체제 저항 운동을 한 나라가 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집단적으로. 그 김일성 장학금 받고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그 더군다나 그 법대 이런 데 갈 때 김일성 장학금을 많이 줬고 일본에서로 유학 간 사람들에게 김일성 장학금 받은 사람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김일성이의 그 교시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람시의 그러니까 그 진지전을 가장 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이 이 지금의 현재의 이 갈등 구조인데 이걸 단순하게 우리 이제 정치 지도자라든지 그 우리 우파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이 아주 그걸 가볍게 보고 적의 의도와 역사와 모든 것을 우리가 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목사님께서는 공산당 1호 당원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호 당원. 네, 제1호 공산당.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김일성과 예. 또 박헌영 예, 이렇게 그렇게 알고 보죠. 있죠. 예. 이현상 뭐 이런 분들을 보는데 조만식이. 예, 그런 분들 조만식도 앞선 나오는데 넘어갔어요. 공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비키가 1917년 혁명을 완수하고 그 이듬해 1918년도에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당을 최초의 공산당이죠. 네. 그 한인 사회당을 창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 여성인데 김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이 굉장히 긴데 내가 다 외우질 못하겠더라고.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연해주로 가서 연해주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공산주의에 심취를 해가지고 한인 사회당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그 유격전을 하다가 포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그 집행관한테 그럽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 이제 뭐요? 하니까 나를 8걸음만 뛰게 해주세요. 그 무슨 뜻이요? 이러니까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조국 강산이지만 팔도 강산이라는데 팔도의 인민들이 보다 변화된 세상에서 이 살기를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 공산 혁명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염원을 담겠다. 이러고 이제 그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라고 하니 천천히 8검을 찌고 행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박 정부가 그 김 알렉산드리아를 건국장을 줬습니다. 건국장. 네. 그렇게 우리가 이념 지형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때까지 뭐 지탱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덕분이죠. 이거 하늘이 돕지 않고는 이 나라가 그 수많은 그 이 갈등 고리 속에서 이때까지 지탱한 거는
천만다행인데 이제는 이 숨이 깔딱깔딱 지금 넘어갈 지경까지 됐습니다. 네. 거의 99%가 이게 넘어갔는데 1%의 저기 있는 저 태극 의병들 저 사진 보면은 네. 사실은 저분들이 이 영웅의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 역사 의식과 이 좌우 갈등의 그 어떤 문제점을 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자유마을이라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마을을 조직을 했다 해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최고의 전사로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좌우 이념 갈등이 가장 지금 첨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김 회장님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뭐 이런 조직이 되어지고 뭐 움직이고 함께하는 이런 저 광화문에 저런 운동을 할 때 초창기 때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기도 했죠. 예예예. 2006년도에 제가 목사님을 박세직 회장님이 박세직 예, 회장님. 예. 제가 그때는 이제 큰 어른들은 전면 못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보수 운동에 이제 구심점이 돼 갖고 본회장님을 대리해서 많은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2003년 3월 1일 날 최초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여기 요 뭐 조그만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이 군중몰이를 그때 이제 김민석이가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요거 영상 있죠? 이거 저기 태극기하고 그 성조기하고 이렇게 쭉 옮기는 거 군중들이 모여서 퍼포먼스 2004년도에 거기 저장돼 있을 겁니다. 있어. 예. 예. 그거 그거 막 사진은 이제 그 댓글 부대 이거 말고 우리 예, 동영상. 네. 요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동영상 찾을 때까지. 네, 좀 올려줘 봐요. 요거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때 북의 핵을 개발하고 2002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적화 통일이 이제 임박했다 하고는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라고 그리고 2002년 말부터 이제 이 서울시청 앞에다가 해방구를 설치하고 이 좌파들이 성조기를 태우고 뭐 이러니까 이 자유진영에서는 이 한국은 구제불능의 나라다. 우리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미 시위를 하고 미국이 아끼는 저 성조기를 저렇게 불태우고 찍고 하는 거는 이건 변망대한 민족이다 이래갖고 한국을 뭐 매파들은 전쟁을 불사하고 이걸 한국을 없애버리자 하는 이런 이제 이 논란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재학문회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한미 동맹을 건재하고 있다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라자 호텔에 그 수많은 외신들이 그걸 이 취재를 해갖고 본국으로 타전을 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뭐 오해가 많이 풀린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제 그때 여루당입니다. 여루당이 과반수 이상을 이래 점령을 하고 있을 때 이 폐지 직전에 있었죠. 그때 좌파들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국회를 포위했어요. 이 국회의원이 시작들 이번에 이거 철폐 안 시키면은 이거 다 뿌라본다고. 그럴 적에 이제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사주하자는 이 태극 댓글 부대를 저렇게 모아갖고 저게 이제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죠. 네, 그거 아까 하나 더 올려봐 그 댓글 거
처음 사진 앞에. 네네. 요거 교육시킨 거죠. 아, 요거는 이제 요 근래 요거 근래. 예, SNS 프로그램 예. 요원 양성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명일동 연수원입니다. 저기가. 그 어르신들이 많네요. 젊은 사람들보다. 아, 그렇게 이 운동을 하기 최고 좋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자. 예. 그리고 나이 노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할머니는 95세신데 이걸 잘해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니까 저한테 하루 한 10개 정도 정보가 와요. 이 가르치기만 하면 이 끝납니다. 그런데 뭐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재미있거든. 예. 그래서 이거 100분의 1도 기능을 몰라요. 그 이제 저런 큰 집회에서 이제 저 페이스북 방송하는 거라든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지인들한테 보내주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러면은 이게 여기 나온 사람들 사실은 저게 뭐 100만이라 이랬었는데 제가 해봤지만은 네.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시청 앞을 꽉 채우고 프라자 호텔까지 이렇게 메꾸었을 때 한 8만 명 정도 이게 이제 한 평당 몇 명이 서 있는 거를 우리는 분석을 해봤거든. 오늘 모인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전 국민한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이 학산이 안 나온 사람도 야, 이 국가의 위기가 진짜 없구나 하는 걸 하지. 아까 그 동영상 그런 거 안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뭐 이 방송을 여러 번 이래 청취하다 보니까 하고 제가 이제 그 캐스퍼 와인버그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굉장히 좀 미리 이 연구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네. 아는데 일반 국민이 모르죠. 네. 지금 저 여의도에 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이 징역을 살한 친구가 사선 이혼을 하고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어요. 예. 저하고 같은 학번인데 이하경이라는 친구 예. 몰라요. 그리고 그 더 기가 막힌 잠깐만요. 것은 그 이하경이가 내가 예.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예. 지금 국회 부의장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정가 사범이죠. 몇 번인지는 모르는데 그때 난민전에 가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살인미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강남구 5구 서초동에 있는 부자들을 털어서 네네. 이 나라를 그냥 남노당들 중심으로 해서 공사 하나 시키려고 모금운동 했던 거 아닙니까? 도둑질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그 경비원에게 발각되니까 칼로다가 예. 여러 번 이렇게 복부를 쑤셔서 살인 뭐 돌아가시진 않고 그 경비가 그래서 살인 미수가 됐는데 그 노태우 때 이게 뭐 애국 운동이었다 그래가지고 복직시켜서 연금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태우 때가 아니고 노무현 때. 아 노무현 때. 그 민주화 예. 보상금을 15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 이 반역으로서 이적 행위를 했는데 15억을 받고 버젓이 지금 그 지역구가 어딘지 그 군포인가 어디 저쪽 경기도 쪽이에요. 네. 사선 의원을 하고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뭐 국회에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 공천 과정 보셨지 않습니까? 그 비명 행사 공천, 뭐 대장동 대박 공천, 뭐 김혜경 공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기본 전략에 위해서 온건파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 정세균 파라든지 이낙연 파 이런 거 싹 이 사실은 본래 민주당도 출범은 그 보수당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색깔이 지금 변했는데 지금 22대 국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이 혼이 이 지리산 빨치산을 거쳐서 지금 그들의 용병들이 그러니까 총칼 대신 이 사상 무장으로 지금 뭐 국회를 점령하고 법원을 점령하고 이 교육계 언론을 다 장악했습니다. 이 네팔 사태 같은 거 뭐 이 보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유튜브도 하고
이 시진핑이가 2017년 마르크스의 천공상을 제작해 갖고 그 고향 작은 마을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언론 보도를 안 해요. 왜 보냈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 소위 먹물들 농객들이 다 예민해. 그 뭐 뉴스도 안 나왔지. 나는 외신을 보고 알았는데 그 다음 해에 2018년도에 항해에서 가남식을 하면서 이 항공모함에 군복을 탁 차리고 올라가고 이 군함을 자동차 직원 내듯이 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상은 이 서방의 이 자유진영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걸 우리는 그 왜 시진핑의 그 노골적인 이 행동에 대해서 언론들도 취급을 않고 그냥 묻어버렸는데 결국 지난번 전성결에 이 2만 킬로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선보이면서 완벽한 선전보고를 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하면 저는 이게 뭐 저 해석이 맞는가 모르지만 이 남한의 이 좌파들의 이번에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리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했어. 언론 뭐 다 했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동북아에서 문제는 한국이 이제 이 일본과 미국과 이 동맹을 맺고 견제하고 있는 한 저들의 그 세계 전략이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이 좌파의 그 핵심들은 고도의 전술 전략가들이 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예. 이렇게 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딱 이렇게 지켜주고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태평양 일대와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방어막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냐 예. 자유민주주의냐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미군이 대만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도 사실은 전쟁이 나면 그 대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을 중국이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예. 그리고 지금 한국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만약에 태평양을 먹으려면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한국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국이 무너지면 결국엔 일본도 무너지지 않겠어요? 동남아시아 일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우리가 6.25 때도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으면은 일본은 한순간에 적화가 되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도 미국을 적화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인종 문제라든지 빈부의 격차, 이 총기 사고, 마약 사범. 그러니까 1962년 쿠바 사태를 두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네. 쿠바 사태에 그때 한반도 전쟁에서 일단 스탈린의 이 야망이 이제 세계 공산화의 야망이 꺾였어요. 네.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이 개판 나라거든. 소련은 이제 모든 이래 평등주의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토지도 나눠주고 노름꾼도 없애고 창녀도 없애고 막 전부 지상 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한순간에 적화가 가능하다 하는 확신을 갖고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여론은 이 계획경제의 평등주의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 얄타 회담 이후에 그런 정서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지성들이 특히나 이 전쟁을 싫어하니까 반전론자들이 8, 90%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데 또 우리가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무모한 짓이다. 이걸 강공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때 대통령이 케네디입니다. 그럼 케네디가 이걸 막자니 3차 대전이 일어날 공산이 있고 또 그대로 두자니 코앞에다가 미사일을 두고 미국의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을 하니까 미국이 적화될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미국의 그 리가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아주 이 캐난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라트비아의 수도에 이 연구소를 차려놓고 소련 동구라파를 전부 여행객을 가장해서 이제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계획경제가 변해가고 있나. 이거를 이제 리서치를 한 결론이 아직 소련은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인프라가 없다. 이 준비 없다. 무조건 강공책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 이제 미 펜타곤 들어가서 이제 케네디가 그걸 딱 접하고서 이 쿠바 봉쇄령을 내리죠. 기뢰를 갖고 쿠바 해안을 소련 군함이 이 드나들지 못하게끔 이걸 막아버리니까 그때 후르시초프가 기겁을 했어요. 이 누설을 이 멘도로 하다가 놀래가고 이 막 수염을 안 갖고 막 살이 날아갔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 동서냉전에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이 1막이면 2막이 거기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이 쿠바 사태를 막았죠. 그런데 제3막에 가서 또 밀렸어요. 미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이 막 다 공산화가 되면서 이 냉전의 그 기류가 아주 치열한 시점에 올림픽을 양반쪽으로 했거든요.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은 공산 진영,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자유 진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80년에 바덴에서 서울 올림픽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 인류의 역사가 이래 턴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89년 올림픽 이 유치하고부터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이 삼각 무역을 하고 이랬는데 이 다이렉트 무역이 되고 하면서 86년도에 우리가 최초의 흑자를 일으킵니다. 네. 87년도에는 187억 불의 이제 흑자를 일으키면서 이제 이 완전히 고속 이제 이 성장에 그러니까 세계의 이 경제학자, 미래학자, 정치학자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70년대 중반에 한국은 2000년을 넘기 전에 5만 불 이상의 초인류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걸 다 예언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그 참 도전 정신과 그 기업들의 그 참 사막에도 길을 내고 이 어마어마한 그 저력을 갖고 있었는데 87년 60항쟁 이후에 이 성장 동력이 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노동법이 이게 완화되고 이러면서 막 익지도 않은 과일을 서로 따먹잡고 뭐 분규를 저 대우조선 같은 데는 뭐 10년치의 이 물량이 수주 물량이 있었는데 1년에 210일을 분규를 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노무현이가 거 가서 이 노사 분규 선동하다가 감옥에 갔죠. 감옥에. 네. 근데 거기 대통령이 돼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성장 동력을 중단시킨 그 아주 이 반역이 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헬조선이다 뭐다 이걸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서서히 이게 완만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한순간에 이게 꺾이면서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직업이 뭐 직장이 없어지고 뭐 헬조선 젊은이들이 뭐
장가 갈 때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는 이런 부작용이 막 그대로 이게 이제 노정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이제 갈등 구조가 이제 심화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가의 복음이 세계 역사를 두 번을 바꿨어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한 번은 만약 뚫렸으면 세계가 적화돼서 전 인류가 수세기간 암흑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사명을 실천했죠. 그리고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 동국 이 공산권이 다 참여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올림픽 대회를 했잖아요. 80년에. 예. 그때는 공산주의자들만 갔어요. 예. 민주주의 안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는 또 민주국가들만 가고 공산국가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한국에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공산국가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다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공산국가들이 충격을 먹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위성국가들이 다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참여하게 된 동기도 이제 공산사에서는 개인적인 성취 동기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그 대표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데, 두 번이나 이제 반쪽 대회를 하다 보니 이 싱거운 대회잖아. 그리고 세 번까지 이게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그 뭐 여러 가지 예교력도 뛰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이 이제 또 노력도 했고, 이래서 북한이 그 아리랑 축제를 해갖고 이걸 반대하려고 막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북한을 제외해서 다 와서 보니까 이게 자신들의 그 계획경제의 나라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맞아요. 그 방송이 계속 선수들이 가는 도시마다 촬영을 해갖고 본국으로 손정하고, 아, 저 뭐야 저거? 아니 북한이 더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거 이 우방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은 이 완전히 이게 뭐 쌍전백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이듬해 동베를린이 무너집니다. 89년. 그렇죠. 89년. 그리고 이제 줄줄이 루마니아, 체코스로만 다 이게 이제 이 공산 이제 이 경제의 그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다 무너지가 이제 해체가,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소련도 이제 고르바초프 이후에 이제 개방을 하게 되고, 또 등소팽이 등장이라든지 중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치름 놓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그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길러진 그 파르티잔들이 이게 이 엄지에서 이래 막 무섭게 자란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의 이 세계 역사를 두 번을 바꾼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게 이원통실이 지금 위기에 처해서니 이거 뭐 땅을 치고 이 통곡을 하고 이게 잠을 우리가 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주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빨리 우리 이 태극 어병들을 이 사상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허화평 이사장님 모시고 우리가 완시티 완포 한 도시마다 최강은 이렇게 운동으로 해서 이 자유마을하고 이 연계를 제가 하면은 한순간에,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2004년까지 맹렬한 집회를 해도 이 무슨 대책이 안 나요. 두루뭉실을 안 돼. 그래서 쫓기게 작전을 해갖고, 그때 한 청년의 지도 교수이고 노무현의 통치 철학을 개인한 강정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6.25를 통일전쟁이다, 이 사만시대의 영토전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메가드는 이 미국은 점령군이다. 점령군의 개수가 메가드인데, 메가드가 자유공원에 있는 거는 이 우리 민족의 수치다. 그러니까 한 총련 중심으로 메가드 철거운동 한 거 혹시 목사님들 기억하시죠? 동상철거.
동상철거 운동에 미국이 기분이 나빠가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랬거든. 그때 우리 이제 해병대하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철거 반대 상임 대표로 맡다가 거기 뭐 이래 가수들 불러다 콘서트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쫓기제 작전을 해가지고 강정구의 그 통일 논리가 그 서프라이즈라는 그 좌파 매체에 실렸는데 뭐 난리가 났죠. 한 총련 이 막 콩나물 시루처럼 길어놓은 이 젊은 삐뚤어진 이 장애가 된 청년들이 막 여튼 미국을 전 국민들한테 이게 미국이 우리 통일을 막은 원흉이다라는 걸 빨리 알려가지고 미국을 몰아내는 전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 쫓기제 작전을 해갖고 강정구의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 김병관 칼럼을 해가 동국대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오행 논쟁으로 다운이 뭐 수차되고 조선동아에서 보도를 하고 KBS 마침 그때 제가 미국에 이제 뭐 좀 가보려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동국대 그 인도 철학과에 4학년에 편입을 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서울시 재학문인회장이라는 신분을 싹 숨기고 동국대 학생이라 이래가 칼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농객들이 보니까 이거 교수를 능가하는 근데 우리 우파의 지식인들은 이거 누구도 입도 뻥긋 못해. 이 권력이 무섭지 이러니까 그냥 대응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응을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보행 논쟁에 불씨가 돼가 뭐 KBS다 뭐다 이런 데서 저를 취재하려고 막 했는데 저는 꼭꼭 숨었어요. 이 재학문인회장이니까 발각이 되면 당연히 할 사람이 했구나, 학생이 한 거 아니구나 이래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는 동국대 학생, 낮에는 서울시 재학문회장 이중생활을 했죠. 대학 앞에 가서 이제 매일 강동구, 강남구 막 돌아가면서 데모를 하고 강정구 집 앞에 가서도 계속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언론이 슬슬 보도를 해주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이 동국대학에서 그 교수 해임 결정이 났어요. 그때 이제 좌파들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라 해가지고 동국대를 포위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해임이 되니까 이제 그때 제가 기자를 만났어요. KBS 기자를 부르니 이 사람이 모습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만학도에서 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을 봤는데 이게 50이 넘은 보수 저거들이 말하는 꼴통단체의 장이다 이래갖고 그게 막 대서특필이 되니까 이게 또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그때 김종민 검찰에서 그 수사가 들어가가 구속영장까지 이제 그 발부가 됐는데 결국 그때 법무부 장관 천정배가 대한민국 초유의 그 지휘권을 발동해 갖고 구속은 면했는데 결국은 이제 학문적 낭인과 이 여튼 저 학교에서 뭐 쫓겨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천막 강의를 하고 저는 그 앞에 가서 또 뭐 맞불 강의를 하고 뭐 이런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과거적인 얘기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현대적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그게 지금 거의 열매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지전을 구축해서 기동전까지 안토니오 그람시로 얘기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동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앞만 보고 오다 보니까 저는 그 깨구리탕을 비유를 합니다. 네. 깨구리탕에 깨구리가 그 미거지리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놀기 좋잖아요. 네. 근데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걸 모릅니다. 네. 그 팍 삼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을 깨우기만 하면은 빨리 깨구리탕에서 벗어나요. 나기만 하면은 이게 어떤 한순간 방식으로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책 한 권을 1년 내에 안 읽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념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습니다. 저쪽은 낡은 사상이지만 그걸 반복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뭐 먹고 마시고 이 향락주의가 너무 만연이 되고 이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보면 우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딱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밑에서 이게 이 인재를 키워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저쪽에 좌파들은 무슨 막 혼란이 오다가도 백낙청이가 한마디 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정신적 지주가 거기 다 있고 밑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같은 사람도 사실 하수인이라고 보거든요. 아, 용병 예. 중에 용병이죠. 예, 그러니까 그 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듯이 우파도 이제는 이러한 그 보수 우파 있는 분들 요즘에 제가 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 회장님도 뵙고 또 지난번에 손병두 회장님도 이렇게 뵙고 하니까 우파들도 이렇게 좀 지도자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면은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네네. 왜 좋은 곳을 놔두고 저렇게 거짓된 것들한테 우리가 함몰돼야 되는지. 그래서 젊은이들을 다 모아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그동안에 일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신 거에 비해서 열매가 이게 구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젊은이들에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을 만났거든요. 예. 그 만나는데 이 젊은이들을 후원을 해줘가면서 이들의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룹이 없고 경제적 루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저쪽은 경제 루트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이제 오늘 어디였죠? 부산. 좀 띄워줘봐요. 부산에 가서 혼자서 저렇게 외롭게 지금 자유마을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경남 부산. 오늘 1시에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걸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많이 가셔서 우리 우파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뭐 그거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위기에 와 있어요. 위기에. 여기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젊은이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자유민주주의 교육과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런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냥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귀하신 분, 과거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도 함께 일하시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어르신 분들이 다 의회 어른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재력 있는 사람이 서포트도 하고 그래서 인재를 키워서 여기서 정치인도 길러내고 앞으로 국가의 모든 일을 정말 그 무열의 혁명,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지금 내가 보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완전히 지금 이 나라의 경제를 마음대로 빚더미에 앉게 하고 있는 좌파 세력들, 지금의 정권들이 우파에서 제대로 된 사람 세워놓게 되면 쫓아내버리고 2번이나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국민의 힘조차도 그 안에서 다 같이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고 그에 있는 어른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어른들을 세워서 할 수 있을지 그것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저쪽은 이제 일사불란한 이 조직 체계가 이래 완성이 돼 있는데 네. 그 무형의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 뭐 모아서 저런 막 데모를 하고 이래서 생긴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그 이념적으로 그 서로 간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우파는 이제 이 학습이 없이 이제 정치권에도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셋업 수준의 그 인기맨들이 등장하면은 그 막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이준석이 나타났다면 이준석이한테로 싹 몰려가고 한동훈이 나타나면 한동훈이한테로 몰려가고 뭐 이런 좀 이 덜찌건성이 있어. 덜찌건성. 그렇죠. 그 옛날에 위컴이 한국 사람들은 덜찌라고 이래 하다가 그 한때 이 많이 그 곤욕도 치르고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체계적인 이 교육이 없는 거죠. 막 응급 처방이에요. 그 이제 우리 정강 목사님도 저기 굉장한 뭐 애를 쓰시는데 저렇게 이 해갖고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저 사람들을 뭐 이래 우파가 좌파 같았으면 모스탄이 전번에 와서 막 이 선동을 할 적에 죽창 들고 나와갖고 아마 이재명이 10번도 더 끌어내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파는 그렇게 제가 뭐 여튼 수십 년 이 우파 운동을 해봤지만 그런 결기가 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고, 또 우리가 이 오프라인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대의 정치에서는 이게 이 모순입니다. 이 이제 저항 세력들, 헌법 파괴 세력들의 이제 전유물인데, 우리는 이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이걸 이 지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운동장이 삐딱하니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육을 시키려면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뭐 교회 같은 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이 뭐 나름대로 한 60년간 이 좌우를 넘나들면서 이걸 지켜봤는데 거의 다 이제 이 수가 그달길이에요. 거의 드러난 상처만 보고 막 이재명, 문재인 막 구속 샀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 용병입니다. 용병. 바지 사장 있잖아요. 바지 사장. 위험한 뭐 저 룸상 다 하면 돈 있는 사람 뒤에서 돈 대고 그 뭐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장하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전과자 소굴이 되고, 사실상 이때까지 역대 뭐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내놓으라는 뭐 지도자들이 이 헌법을 위반한 그 범죄자들입니다. 맞아요.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한 민주화하도록 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당을 민주화한 지도자가 없어요. 전부 보스의 졸개 정치를 해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해 가요. 갑자기 선거철이 되면은 뜻도 보도 안 한 사람이 주소를 옮겨갖고 거기서 포괄을 하고 출마를 해요. 그거는 명백한 주권을 주민과 이 당원이 선출해서 대의 정치라는 것이 모두 나가서 이렇게 모여서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표 선수를 내보내는 건데, 그 대표 선수를 국민이 뽑지를 않고, 아니 뭐 YS나 DJ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홍준표라든지 김문수 뭐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오야봉들의 눈에 딱 들면은 불러다가 국회의원을 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의 민주화를 역행하고 있어요. 네,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라 그랬죠. 네, 미국 네. 같은 데는 당권을 절대 쓰지 않아. 사유화하거든. 우리는 당권을 잡으면 그게 무슨 정가의 보험처럼 막 조자랑에 헝칼 쓰듯이 막 휘둘러 갖고, 맞아요. 자기 꼬붕들 그 가방 못지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 전부 정치인을 시고 정부에 수혜를 하고 뭐 공기업체 사장을 시고 이러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정치의 이 문호가 닫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리그를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외소화돼 가지고 이 양자 대통령이, 윤석열이면 양자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의 문외한들이 전부 인기만 좀 있으면 이명박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대통령 하다 보니까 무슨 이념의 시대는 갔느니 무슨 실용인이 죽느니 이 이념적 분단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이해창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양자예요, 양자. 정치권에서 이게 고도의 예술인데 그 예술을 하루아침에 와서 뭐 이래 뭐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오리지널 양자죠. 그렇죠. 적진에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좀 당연히 검사가 그 할 일을 했는데 그거를 영웅시해 갖고 대통령까지 이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난 참 뭐 그게 이제 우리 보수 우파는 그 우위서부터 이 조직 어른 조직이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우선하는 역사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위제 민주주의를 하는데 위에 어른들의 지시가 있어서 이게 보수는 보수로 커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강 목사님 한번 질문 좀 한번 해주시지. 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세계 이념 체제 지금 저쪽 굉장히 이제 법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법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사상 초유의 입법을 자기들이 개헌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저들의 최후의 작전입니다. 최후 단계입니다. 예, 그럼 우리도 강대강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지난 17년부터 계속 6, 7년 동안 광화문을 지켜오고 청와대를 지켜오고 정권을 교체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김 정권을 이장님 교체하면 뭐에 뺏겼는데. 근데 두 번이나 뺏겼단 말이에요. 이명박도 빼앗기고 거짓 앞에 그 뺏겼는데. 빼앗긴 것도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유승민에 의해서 이명박 정권을 빼앗기고 이번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예요? 한동훈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빼앗겼거든요. 자, 그럼 지금 아까 이제 책을 안 읽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아까 네팔의 16세 소년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6, 7년 동안 대한민국을 살려보겠다고 생명 걸고 싸워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대의 영웅은 나는 전광훈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뭐 훌륭한 일을 하시긴 한데 근데 이제 저도 그게 굉장히 크게 한 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혼자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들 귀 아프고 움직여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자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면 혼자 만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서로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 지혜가 있고 장수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군이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뭉쳐야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 또 실익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를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제가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 그 우파를 하나로 묶기 위해 내가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이 반핵반김 국민회의회라는 극적인 단체를 만들 수 있었던 동기는 민주적 정관입니다. 누가 독식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쭉 있으면 각자 6개월씩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하나를 규합을 했거든요. 근데 정하원 목사님이 나도 이제 박근혜 정부 탄생하고 나서 이제 기촌 운동을 하러 이제 낙향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구국 동제를 이제 이 중심에 세워보려고 이 구국 포럼이란 아이디어를 내갖고 저 6군데 이래 집회를 하나로 모아는 내가 그 한 달 만에 그런 전술 전략을 한번 또 발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오가지고 구국 동제가 이래 이 시민운동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탁상공론하고 이거 시민운동이라는 배추장사하고 똑같아요. 철 지나면 김장철 지나면 똥값 되듯이 이슈 파이팅을 누가 빨리 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1000만 명도 모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때 국가 원로들이 김백관 회장은 예전에 그런 태극기 집회를 이래 기획도 하고 잘 이끌어왔는데 이래 분열돼 있는 이거를 좀 뭉치게 해달라. 네. 이래서 제가 이제 정가훈 목사님하고 그때까지 되게 친하게 지냈죠. 목사님 능력이 또 출중한 걸 알고 내가 이제 기독교계 파트너로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더만 허평한 기문사령관 했던 분은 그분은 정치 목사인데 여기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워낙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정치가 아니고요. 내가 옆에 보니까 평생 목사야. 정치 아닙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하고 예, 이제 지난번에 예. 작년 10월 달에 우리 광화문이 모였고 예. 또 여의도에서 모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인원을 파악할 때 우리 주최 측 추산 예. 또 경찰의 추산 예. 명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추산은 말이 아니고 이젠 드론에다가 AI를 탑재합니다. AI를 탑재해서 사람의 이 열감도에 의해서 인원을 정확히 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 10월 달에 우리 광화문이 얼마가 모였냐고 미래신문인가 신문에 나왔다가 잠깐 내렸지. 내렸죠. 난리가 그때 났지. 580만이 모였다고 드론의 AI가 정확한 숫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는 35만이 그때 세븐코리아에서 모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운집을 할 수 있는 일은 전광훈 목사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국민의 힘이 여기에 함께 합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체제 전쟁에 가장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자, 한번 한번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1000만이 나오도 저들의 계략과 전술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리고 아무리 성토를 해도 이미 저 사람들은 호랑이 등에 타버리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국민한테 이제 맞아주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듯이 죽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토를 해도 이 국민이 지금 이재명을 50몇 프로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보수 꼴통이라고 저 미친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분류를 해보면은 좌파가 이제 그 어느 지역하고 이래 합쳐서 한 30% 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파가 이제 뭐 자산 계층이나 이래서 한 30%, 나머지 40%는 이게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오락가락 막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페이스로 이제 몰아와야 되는데 이 거리 집회라고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론으로 네. 정치와 정당의 고유 기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정치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이 국민들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보면은 국민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저항 운동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각도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가지고는 제가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정당이라는 건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정당이 왜 생겼는지 그 태생적 그 어떤 그 동기를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이 당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와 노선을 그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기구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가치 정당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 패거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이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잘못해온 거죠. 뭐 정당에서 막 이래 아까 말씀드린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이 정당이 왜 필요한지
인류 역사에서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널리 이제 이래 정당이 뭐 진보적인 민주당이 있는가 하면은 보수적인 공화당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시계 추처럼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태평 그런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이념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강력한 보수 정당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건 이거 확실합니다. 이게 가치 노선을 공유하는 단일 노선으로 이제 이게 가야 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적진에 있던 사람도 불러다가 뭐 이래 공천도 주고 또 뭐 이래 이건 당이 아니라 패거리죠, 패거리. 그렇죠. 패거리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집권을 해도 문제가 돼요. 특히나 그 YS 같은 분이 그 한화상이라는 이런 양반을 부총리를 시키고 이우재 뭐 등등 좌파에 있는 사람을 막 이재호 등등 끌어들였잖아요. 네. 그 한 집에 그 두 가족 세 가족이 돼가지고 이게 뭐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IMF를 불러오는 이 주범이 됐지. 87년 그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사실은 잘못됐지만은 그래서 정당은 우리가 이참에 이제 새로 우리가 당을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이거 문제가 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국과 건대화의 뿌리 정당이 결국은요 이 국힘당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 국힘당이 이제 이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어른이 없다 했는데 이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우리 정강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이래 또 큰 세력이 있으니까 지도자죠. 큰 지도자죠. 정당은 이렇게 너가 운영해라. 우리 그러면 너가 응원하겠다. 네. 뭐 이런 어젠다를 통해서 이제 해야지. 목사님이 하는 일은 이 정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흥회도 아니고 뭐 시민운동 뭐 이렇게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시민운동과 이 정치는 늘 이래 불가근 불가해야 됩니다. 네. 항상 견제하고 시민운동이 오히려 힘이 더 세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 우리 목사님 해야에 많은 이 싱크탱크들이 이 과제를 내 가지고 이래 정부에 제언되고 그것을 이제 미국의 그 헤리티지나 블루킹스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에 내가 목사님하고 여인이 달라한 것이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저는 뭐 목사님하고 헤어지고 불기산으로 이제 은거생활로 들어갔는데 목사님 하는 일을 내가 계속 이래 살펴보고는 있었죠. 산속에서도. 근데 그때 이제 나는 거국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저는 엄지에서 역할을 하자. 이렇게 좌파들의 우리가 본을 좀 보자. 좌파들은 절대 드러내질 않거든요. 네. 속셈을 아군을 쏘기야 적군을 쏘게요. 그래서 핵심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네. 육시방정을 할 때도 요즘 뭐 이래 동지들이 이래 이쪽을 전향해 갖고 이래 대화를 해보면은 저거 몰랐다 이거야. 이런 누가 이를 꾸며 갖고 이걸 불을 붙이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제 시간이 많이 오바돼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예. 일단 경남 부산 자유마을대 한번 좀 안내 좀 강원식 목사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좀 이렇게 내셔서 우리가 9시 반까지 방송인데 지금 오바가 됐거든요. 예, 오늘도 경남 부산 우리 자유마을 대회가 오늘 부산 백석호 오디토리움에서 있습니다. 한시입니다. 우리 경남 부산 창원 지역의 총괄팀장 또 실행위원장 마을 대표 또 자유마을 회원들 우리 애국자 누구든지 함께 지금 모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당과 그리고 또한 정치 우리 우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 목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시입니다. 모두 함께 주변의 많은 분들을 동요하고
또 함께 권해서 우리 백석구에 한시 자유마을 대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광화문에서 모이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모이는데 나라를 위해서 전 국민이 총궐기해야 되고 지금 나라가 지금 뭐 무법천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지러움 속에 위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어른을 조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렇게 귀한 김병관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연합이 되어서 나라를 나라되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야 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자들을 속아내야 됩니다. 지금의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내둘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 저항권이 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관 회장님, 네. 말씀 결론을 좀 총괄적으로 결론을 좀 해주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간상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보다 우리가 이제 이 사이버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방송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 개몽을 하고 있는 편인데 힘있게 좀 국민들이 선동되게 해주십시오. 네, 국민들이 이 가입도 해주시고 또 이래 많이 이제 유튜브를 퍼날라서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모든 우리 태극 어병들이 이 영웅이 되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은식 목사님. 예, 어제 쿠바에서 오신 우리 감리교회 전재덕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쿠바가 지금 공산화가 된 지 67년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는 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쿠바는 소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지금은 구제불능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회복할 기능도 그리고 기미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공산화가 되니까 가난, 결핍, 억압, 고난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25년 전 미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은 자유통일로 갈 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지투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 정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서로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근본 살리는데 우리 하나로 매진하십시다. 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국가에 정말 어른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도와서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가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정광훈 목사님이나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자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나선 것이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28일 날이 되면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고 하죠. 성평등부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아닙니까?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리지 않았어요?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뭐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놀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거 가지고 내가 고발했는데 수치를 느낀 사람은 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사인해가지고 모이면 이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 동성연애를 반대하거나 구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만 한다면 그러면 이게 차별적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하가 100만 원이요. 단체로 하면은요. 그 단체로 그렇게 돼서 여러분 거기서 100만이다 그러면 10억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뭉쳐야 되는 거고 정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지도들이 원로들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나라는 부채로 막 그냥 찍어내기 시작하고 나눠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얼빠진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어르신들 지금 뭐 돈 준다 그러니까 추석 때 또 돈 풀어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 15만 원 주면 1,500만 원을 물어내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전 국민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부산에서 오늘 1시에 대회를 합니다. 부산에 가서 정광훈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의 면회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면회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니라고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총골기하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저항권으로 맞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규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정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주시고 힘써주셔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고 우리 목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외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역마다 다 다시 한번 이 자유마을 운동이 일어나듯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우리 뭉치자 한번 할까요? 우리 코 한번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네, 감사합니다.